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의 솔직한 후기와 결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국내 기준 2023년 개봉한 작품으로 1979년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1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의 작품이며 현재 서울의 봄을 볼 수 있는 정액제 OTT는 넷플릭스가 유일합니다. 영화와 다큐의 형식을 적절히 결합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며 국내에서는 1312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나름대로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긴 했지만 인물들의 행동과 결과를 역사적 사실에서 상당 부분 가져옴으로써 12.12 군사반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이 가진 욕망을 잘 그려내고 그 욕망으로부터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과 리더답지 못한 리더들까지 잘 그려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12.12 군사 쿠데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12.12 군사 반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와 현재 필요한 군인,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자막과 인포그래픽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를 통해 관객은 어렵지 않게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영화는 설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됨으로써 몰입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동규에게 피살당하며 독재를 하던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며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엄이 선포되고 절차에 따라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광은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며 정보를 얻으며 자신의 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전두광은 자신이 만든 군내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해 군 내부에서 자신과 하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권력을 잡아나가게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 사령관인 정상호는 이러한 전두광의 야욕을 막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군인인 이태신을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두광을 비롯한 하나회를 한직으로 전출시킵니다. 전두광은 권력 밖으로 밀려나기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야욕을 실체로 드러내며 쿠데타를 계획, 실행하게 됩니다. 결말에서는 군사반란을 성공한 하나회와 방어에 실패한 진압군의 명확한 대비가 그려집니다. 하나회는 반란을 성공하기 무섭게 축하연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 요직을 차지하며 군을 장악했고 반란군을 진두지휘했던 전두광은 11대, 12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전두광의 친구이자 함께 반란을 주도한 노태건은 13대 대통령이 됩니다. 반대로 진압에 나섰던 이들은 신군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고문을 당하고 강제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반란이라는 수단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한 이들이 가져가는 막대한 이득과 권력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엔딩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육군 참모총장인 정상호 대장의 모티프가 된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은 김재규와 함께 암살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이등병까지 계급이 강등되며 불명예 전역하게 됩니다.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이태진 소장의 모티프가 된 장태환 소장, 정만식 배우가 연기한 공수혁 소장의 모티프가 된 정명주 소장, 김성균 배우가 연기한 김준엽 중장의 모티프가 된 김진기 중장 역시 강제 예편됩니다. 이후 반란군인 하나회는 군부 요직을 장악하며 서서히 힘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하나회의 움직임과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유신체제를 끝내고자 하는 합의를 시작 1980년에 개헌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대학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1980년 5월 15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합의하는 데 성공하며 추가적으로 20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만들어지자 대학생들은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군부에게 군사 개입 명분을 준다고 판단하고 5월 15일 저녁 모두 해산하게 됩니다. 군부는 5월 17일 중앙청에 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해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토의 없이 강제로 의결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18일 00시를 기준으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고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군부는 무력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학살로 탄압합니다. 이후 군부는 20일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에 병력을 배치하기까지 합니다. 5.17 내란을 통해 완벽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국보위라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3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9월, 아직 남아있던 유신 헌법체계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됩니다. 10월에는 모든 정당이 해산되며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로 바꾸고 입법권을 휘두르며 새로운 5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5공화국 체제에서 역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신군부 세력이 여당과 야당을 모두 만들고 공천에 직접 개입하며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